자, 그러면 116페이지 이것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의 표준어 규정 2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래어 표기법 따로 사정한다 라는 얘기예요.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설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교시 제85-11호 1986년 1월 7일로 공표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이 86년도로 제일 먼저 사실은 공표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저 표준어 규정이 그게 이제 1989년이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입니다. 딱 2000년. 이렇게 공표되었는데,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1986년도에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외래어 표기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외래어가 엄청나게 지금 한국에 많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만, 이게 좀 하여간 옛날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현실 발음과 많이 좀 이렇게 철자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 상당히 좀 덜 알려져 있는, 가장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대시대에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덜 알려져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외래어 표기법은 따로 그렇게 사정하기로 해서 외래어 표기법 간단하게 배우셨죠? 예, 그걸 좀 기본으로 앞으로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쓰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요거 어떻게 적나요? 이거 브릿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리더십이었나요? 리더십이었나요? 리더십으로 쓰겠죠? 예, 그래서 대시입니까? 대쉬입니까? 시로 쓰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와 G 중에 많이 헷갈리는데, G와 G 중에 뭘로 쓰기로 했습니까? G로 쓰기로 했어요. G. 그래서 우리 1, 2, 3, 4번이 있는데 1, 2, 3, 4번으로 치면 1번, 2번 탈락입니다. G로 쓴 거 탈락, G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브릿지가 있고 브릿지가 있는데, 자, 요거 브릿지는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건가요?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네요. 자, 외래어 표기법에 사이시옷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되니까 사이시옷 안 들어간 3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브릿지, 그렇게 쓴 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마사지와 마사지가 있어요. 마사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요거 지금 사이쇼 들어간 거거든요. 외래어 표기법 사이쇼는 없어요. 없으니까 요거 그냥 마사지라고 쓴 게 요게 맞는 거예요. 요거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 브릿지도 브릿지라고 그렇게 사이쇼 들어간 것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브릿지라고 쓴 3번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준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보도록 할게요. 제1절 자음을 보시면 표준어 규정 3항 거센소리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거센소리와 평음, 즉 거센소리와 예사소리, 거센소리는 이제 격음이죠. 그 다음에 예사소리는 평음인데, 이렇게 격음과 평음이 있을 때 뭘 표준어로 삼은 겁니까? 격음을. 즉 거센소리와 예사소리가 있을 때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 바로 표준어 규정 3항이 되겠습니다. 자,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인데 끄나 풀이 있고 끄나 불이 있네요. 요거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에 끄나 풀을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꽃, 나발꽃 이렇게 있는데 나팔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실제로 나팔꽃은 나팔을 닮아가지고 나팔꽃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팔과 나발, 요거는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건 둘 다 맞습니다. 이거 동양악기 있죠? 태평소 같은 것. 그런 거는 나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서양악기, 나팔, 이렇게 나팔이나 아니면 트럼펫이나 이런 것들은 나팔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쓰임새가 달라서 그렇지, 나발하고 나팔꽃은 둘 다 맞는데, 단지 나팔꽃은 태평소를 닮은 게 아니라 트럼펫, 나팔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꽃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나발, 나팔 둘 다 맞다. 그렇지만 꽃은 나팔꽃만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기 있습니다. 요 키읔 받침이네요. 그래서 기역 받침 대신 키읔으로 쓴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겁니다. 동력, 들력, 새벽력, 동틀력 이렇게 할 때 키읔 받침이 맞습니다. 부엌, 부엌도 역시 키읔 받침,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아서 부엌 키읔 받침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쾡이, 삭괭이, 요거 살쾡이라고 보통 발음을 하니까 살쾡이가 맞고요. 삭괭이는 요거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살쾡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기라고 그렇게 쓰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요 살쾡이는 되게 하여간 그 시험 문제에 단골 문제로 많이 납니다. 여러분 살쾡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얘네들은 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물원에서조차 살쾡이를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참 실제로 되게 만나보기 힘든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저기 살쾡이가 맞고요. 삭도 맞아요. 요거 둘 다 맞는데 요거 삭괭이라고 쓴 얘는 틀려요. 얘는 틀리니까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삭괭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살쾡이 삭은 맞는데 삭괭이는 틀리다. 그래서 요 두 개 위에 게 맞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살쾡이는 그 고양이하고 크기가 같거나 한 1.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된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제 야생 동물로서 집에다 키워놓을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냥을 좋아하고 되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끼들은 다 귀여우니까 그냥 고양이인 줄 알고 그냥 그 살쾡이 새끼를 고양이인 줄 알고 그냥 집안에 갖다 놨다가 막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살쾡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야생동물이라 야생성이 강해서 이거는 좀 애완동물로서 키우기는 힘든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고양이하고 되게 닮은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간하고 칸하고 많이 좀 헷갈리는 일인데 칸으로 그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 빈칸, 방한칸 다 칸으로 쓰기로 했고요.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빈칸 이럴 때는 다 칸으로 쓰고 빈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빈간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 틀려요. 빈칸이 맞습니다. 칸이 맞는데 간이라는 것은 좀 옛날 그 표기로서 초가, 삼간, 윗간 이런 식으로 좀 옛날 말 가리킬 때 그때 이제 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윗간에 맞는 말을 쓰시오. 이거 윗간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윗간이라는 것은 그건 좀 약간 그 특수한 용어로서 그 아궁이 있죠. 옛날에 온돌집 아궁이의 좀 위쪽 부분 이런 거를 가리킬 때 윗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특수 용어입니다. 그래서 위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거는 이제 위칸이라고 쓰셔야 돼요. 요 윗간은 좀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초가 삼간이나 윗간이나 뒷간 화장실 가리키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할 때만 간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칸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털어먹다 있죠. 이게 이제 과자를 털어먹다 이런 뜻 아니에요. 과자를 털어먹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을 다 없애는 것 있죠. 노름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재물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을 털어먹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먹다라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만 털어먹다로 얘기를 하고요. 과자를 털어먹는 거 있죠. 과자를 털어먹는 건 과자를 털어서 먹건 떨어서 먹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하여간 이거 재물을 다 없애린다는 뜻일 때는 털어먹다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삭괭이의 발음, 삭괭이는 언어 현실과 다르므로 살쾡이로 현실화했습니다. 제26항에는 살쾡이 삭과 같이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고 삭피는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살쾡이 삭이 뒤에 이제 표준어 규정 26항 배우실 거거든요. 거기 살쾡이 삭 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괭이는 틀립니다. 그리고 삭피 요거는 이제 살쾡이의 그 가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삭피를 요거는 이제 맞게 하였습니다. 삭이 맞으니까 삭의 가죽인 삭피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에는 초가, 삼간, 대하천간 등의 뒷간, 윗간 이런 식의 관습적인 표현에만 쓰기로 하였고요. 나머지는 다 칸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윗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 굴뚝에 가까운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특수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풀이 되어 있어서 윗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윗칸이 안 되는 이유는 거센 소리 앞에서는 사이숏을 안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윗칸 같은 경우는 칸이 여기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는 사이숏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윗칸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윗칸이라고 이렇게 띄어 써줘야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그게 안 올라가 있어요. 저기 단어로서 사전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윗칸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위 띄고 칸 그렇게 쓰셔야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살쾡이, 삭괭이, 삭.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맞나요? 1번,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칸과 위간과 윗칸 이렇게 쓸 때 뭐가 맞습니까? 위칸 이렇게 띄어쓴 1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틀린 거 이제 보시면
저기 예외적인 거 보시면 틀린 거 아니라 예외적인 거 보시면 자 윗간이라고 쓴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거 맞아요. 예, 물론 이제 윗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고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니고 온돌방에서 아궁이 위쪽에 있는 부분 그런 특수용어로서의 윗간은 맞습니다. 초가 3간도 맞고요. 화장실을 가리키는 뒷간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1, 2, 3번 중에 3번이 뒷간은 1, 2, 3번 중에 그 뒷칸 틀리고 뒤간 틀리고 뒷간이라고 쓴 왜냐하면 깐이라고 소리 나니까 이건 사이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 된소리로 소리 나니까요. 그 다음에 뒤와 간 예, 뒤는 이제 그거고 저기 그 고유어니까 예, 그 간은 이제 한자어입니다만 예, 요거 사이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간이라고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표준어 규정 사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센소리, 예사소리가 있을 때 뭘 표준어로 삼는 거예요? 예사소리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기억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리는데 예를 보시면 가을 가리 이런 식으로 예사소리로 적은 것을 표준어로 삼고요. 가을 칼이라고 쓴 거센소리로 적은 것 예, 요거는 표준어로 삼지 않습니다. 거시기, 거시키, 예, 그 거시기를 예, 표준어로 삼고요. 그 다음에 분침, 푼침 이렇게 예, 거센 저기 예사소리를 예, 다 표준어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푼돈, 푼수, 예, 그 다음에 뭐 할푼리 등에서는 푼을 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저기 이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자음 표준안도 만들었습니다. 한자음도 좀 이렇게 제각각 불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해 가지고 한자음도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예,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가장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예, 그 부르는 게 비슷해 가지고 다 통일이 됐는데 요 한자가 제일 문제였어요. 요거를 분으로 읽어야 되느냐, 푼으로 읽어야 되느냐. 예, 요게 좀 하여간 가장 좀 문제였는데, 예, 그때 결국에 이제 분으로 쓰기로 통일을 한 거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푼으로 쓰기로 한, 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분침, 푼침 중에 이제 분으로, 예, 몇 시 몇 분 할 때, 그때 이제 분을 쓰거든요. 분을 쓰는데, 예, 그때 이제 분을, 예, 쓰기로 했으니까, 분침 같은 경우는 분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푼에 좀 약간 흔적이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푼돈이라든지, 푼수라든지,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타율이 몇 탈, 몇 푼, 몇 리. 그렇게 할 때만 푼이 좀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때만 푼을 써주시고요. 나머진 다 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1933년도에 그때도 많이 헷갈렸던 거예요. 많이 푼으로 쓰는 경우도 너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분으로 통일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이제 좀 흔적을 남기는 요 몇 군데에서만 푼으로 쓰기로 했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그러면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분침과 푼침이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분침, 예, 분으로 쓰기로 했죠. 자, 그렇지만 참고로 보시면 이제 요렇게 쓸 때 이거는 이 푼돈밖에 없다라고 할 때 분돈이라고 쓰지 않고 푼돈이라고 예, 그렇게 할푼리 그다음에 푼수 이런 거에는 푼돈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푼돈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어원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는 약간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그런 예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낭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강남콩 이게 강남콩 여러분들 길쭉한 콩 아시죠? 그게 사실은 이제 강남에서 온 거예요. 강남 뭐 서초 송파 거기 강남구 거기 가리키는 거기가 아니고요.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예, 바로 양지강 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지강 이남에서 넘어온 예, 거기에서 바로 이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콩을 강남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강남콩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어원에서 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강낭콩 이렇게 부르니까 원래 어원이었던 강남콩은 표준어로 삼지 않고 예, 오히려 바뀌었던 사람 이제 말이 바뀐 예, 말이 많이 이렇게 발음하는 강낭콩을 표준어로 삼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낭콩 그 앞에 게 맞아요.
그 뭐 여러분 강냉이 아시죠? 예, 그 강냉이 옥수수 있잖아요. 예, 옥수수를 강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강냉이도 사실은 강남이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수수가 처음 나온 것은 아르헨티나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한국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걔를 강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양쯔강 이남 지방에서 이제 나오는 예, 그런 이제 그 곡식이었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불렀다가 그게 이모음 역행동화 지팡이가 지팽이로 발음되고 막 이러는 것 물론 이제 우리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경우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현상을 겪어가지고 그 강남이를 강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겁니다. 예, 강냉이도 표준어입니다. 강냉이, 강낭콩 이런 것, 예, 다 하여간 뭐 강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다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삿 요거 보시면 고삿 요 시옷 받침이네요. 그리고 고삿 요 티읕 받침인데 요거는 하여간 티읕 받침이 원래 이제 어원이었다고 하는데 고삿 요거 겉고삿, 속고삿 이런 식으로 요게 뭐 그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가집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저 쓰는 그런 말인데 초가집 요즘 뭐 민속촌 빼놓고 어디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옛날 집은 초가집이었죠. 근데 초가집이 다 없어지게 된 이유 혹시 아세요? 예. 초가집이 그게 그 뭐 이제 다 신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 바꾸었기 때문에 초가집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좀 예전에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그 서울에 저 경부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그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계속 그 헬기를 타고 다니다가 예, 밑을 보니까 다 초가집이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다 양철판이나 슬레이트판으로 다 바꿔라. 라는 식으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초가집이 다 철거되고 슬레이트판이나 그 철판 그 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그 역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군사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군사적으로 예, 상관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랐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초가집은 다 민속촌으로 가버리고 예, 요거는 다 이제 다 양철판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그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 초가집 만들 때 이제 쓰는 그 고삿이란 말은 뭐 옛말이니까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예 그냥 뭐 하여간 이렇게 고삿 티읕 받침이 원래 그겁니다만 어원입니다만 예, 시옷으로 바뀌었다. 예, 그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글세, 사골세 요거 보시면 사골세 이제 한자어네요. 한자어인데 요거를 다 사글세라고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사글세만 맞게 하고 사골세는 틀리게 한 예, 그런 그 표준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력성당, 위력성당 이거는 이제 성당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력성당이 그 때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걸 위력성당이라고 이것도 이제 한자하고 관련된 예, 그런 말이었는데 요거를 울력성당이라고 그렇게 예, 바꾸어서 예, 그 바뀐 형태로 예, 표준어를 삼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 요거는 고삿, 시옷 받침과 좁은 골목이나 길 요거는 고삿, 티읕 받침을 다 함께 고사트로 티읕 받침으로 써오는 것을 분화시켜서 앞에 것을 고사수로 바꾸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삿, 그 시옷 받침은 이제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끼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골목이나 길 요걸 얘기하는 고삿은 그냥 티읕 받침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삿 시옷 받침이나 티읕 받침이나 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둘 다 말이 맞는데 그런데 그 지붕을 이을 때는 고삿 시옷 받침만 맞고 그 다음에 좁은 골목을 가리킬 때는 고삿 티읕 받침만 그렇게 맞게 하였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많이 쓰는 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보시면 어원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5항이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고 그 아래 다만은 어원과 어원을 표준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표준어 규정 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와 어원인 형태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갈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갈비대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갈비만 어원에서 가까운 형태 갈비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모와 갈모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사기를 만드는 물레 밑골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사기 그릇 만들 때 이렇게 빙빙빙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돌리는 저기 아래 딱 어디에 놓고 이렇게 흙을 위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빙빙 돌리잖아요. 그 아래 돌리게 되는 그 고리.
아마 조속과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예, 만드는, 그게 이제 간모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네요. 갈모가 아니고요. 우리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 마이 러브 노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딱 만들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장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밑꼬리, 예, 그거를 이제 간모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맞고, 그 다음에 갈모도 쓰긴 쓰는데, 이거는 유지로 만든 우비의 뜻에만 갈모를 쓰기로 했습니다. 물레의 밑꼬리는 간모를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굴젓과 구젓이 있는데, 이건 굴로 만든 젓갈이 되겠네요. 이거는 어원에서 가까운 굴젓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구젓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말곁과 말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티읕 받침만 맞게 했네요. 이거 참견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곁, 그 앞에 티읕 받침만 맞고 말곁 시옷 받침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물술안과 물술알이 있네요. 요거 혹시 물술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아직이 아니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여간 몇 년 전만 해도 백종원을 위시로 한 그런 먹방, 요리 프로그램, 먹방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요리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물술안, 우리가 다 몰랐던 물술안이 또 유명해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계란을 풀어놓고 계란을 돌돌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로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삶은 계란처럼 만드는 그 요리가 물술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을 물론 이제 끓여가지고 그 껍질채로 그렇게 끓이면 이제 삶은 계란이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돌돌돌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만드는 계란 모양을, 삶은 계란 모양을 만드는 요리가 물술안입니다. 물술알 틀리고요. 그 다음에 밀들이다와 밑들이다가 있는데 밀어들이다라죠. 예, 그러니까 이건 밀들이다만 맞게, 어원형에서 가까운 형태니까 밀들이다만 맞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와 저으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기만, 예, 맞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나 하면 이런 뜻으로 저기를 쓸 때 저기만 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휴지, 예, 수지가 있는데 휴지만 맞게 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있죠? 예, 그 휴지. 자, 그 다음에 아래 해설 보시면 그동안 한편으로는 저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했다. 예,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저기와 저으기 중에, 예, 저기가, 예, 적이나 하면 이런 식으로 적다와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저기만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저기 틀립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저기는 꽤 적지 않게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서 어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기를 맞게 한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강낭콩이 있고 강남콩이 있네요. 자, 이거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강낭콩을 맞게 했습니다. 강냉이도 참고적으로 강남이 틀리고 강냉이가 맞고요. 옥수수도 맞고요. 강냉이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사글새가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사글새, 예, 이건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사글새만 맞게 했습니다. 다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죠. 그의 공격적인 말에 나는 적이 당황하였다. 예, 저기 틀리고 적이, 예, 적이나 하면 꽤 적지 않게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니까 적다와의 관련성을 생각해서 저기만 맞게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자키와 자기가 있었죠. 예, 요거는 이제 히를 붙이는 것 3개 규정 중에 관용적으로, 예, 그렇게 발음하는 것, 자키는 자키로 쓰기로 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저기하고 관련성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 저기는 저기가 맞고 자키는 자키가 맞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하여간 종류는 다릅니다만 그래도 두 글자 적다 작다와 관련된 것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예, 같이 그냥 놓았습니다. 저기는 저기가 맞고 자키는 자키가 맞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6항을 보도록 할게요. 의미 통합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돌과 돌, 리을, 시옷이 있는데, 예, 돌을, 예, 우리 통합 강의 교재 할 때도 배웠었죠. 예, 돌 앞에 거를 맞게 했죠. 그래서 돌을 맞은 아이가 아니라 돌을 맞은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두째가 있는데 둘째만 맞게 했죠. 예, 그래서, 예, 둘째만 맞고요.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죠. 예, 셋째, 넷째가 아니라 다 받침 붙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빌다가 있는데, 요 빌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려주건, 빌려오건, 예, 즉,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예, 모두 다 빌리다로 쓰기로 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빌다로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빌다에서는 빌다입니다. 그렇지만 예, 하여간 빌려오건 빌려주건 하는 그런 행위 있죠? 예, 그런 행위는 다 빌리다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다만 보시면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술사에 쓸 때 둘째로 한다. 예, 그래서 요게 둘째 같은 경우에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10단위 이상에도 다 셋째, 넷째예요. 예, 그렇지만 둘째 같은 경우만 10단위 이상에서는 두째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12째, 12개째의 뜻은 12째로, 22째, 22개째의 뜻은 22째로 예, 이렇게 예, 쓰기로 하는데 어쨌든 뭐 12째, 22째로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둘째만 둘째로 쓰시고 10단위 이상으로는 12째, 22째라고 쓴다. 예, 그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봄에 빌려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자, 이거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다 빌리다로 쓰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빌려 간 것, 예, 제가 하여간 임대를 한 거네,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를 한 것이네, 미안합니다.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버로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버로우를 하건, 예, 렌트를 하건, 그러니까, 임차를 하건, 임대를 하건 간에, 예, 모두 다, 빌리다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빌려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둘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예, 둘째가 아니라 둘째, 예, 첫째 둘째 할 때 그 둘째라고 쓰는 것이고, 하지만 둘째 같은 거는 10단위 이상으로는 둘째라고 쓴다라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아래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다만 12째입니까 12째입니까? 10단위 이상으로는 예, 12째로 쓰고 22째고 32째고 42째입니다. 그래서 둘째만 예, 그렇게 10단위 이상에서는 두째로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째, 22째, 32째 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표준어 규정 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히읗, 숫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수로 쓰는 것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와 히읗과 숫 중에 어떤 걸로 쓰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수로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로 쓰는 게 예, 그게 이제 다 수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수, 히읗으로 쓰는 경우와 수수로 쓰는 경우가 예외라고 그랬죠. 수, 히읗으로 쓰는 경우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9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수수로 쓰는 경우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 12개만 예외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수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 히읗으로 쓰는 것 동물이 7개가 있었죠. 동물에 해당하는 것. 일단은 개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수개, 수강아지. 그 다음에 닭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탉, 수병아리. 그 다음에 돼지와 그 다음에 당나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컷, 요 수컷도 동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7개가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돌적이와 기와, 요게 사물인데요. 돌적귀입니다. 그 다음에 기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적이는 경첩, 우리 문을 이제 열고 닫게 하는 문과 문서주 사이에 달려 있는 것, 걔를 이제 경첩은 한자어고 돌적이가 고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톨적이는 그거 문에 달려 있는 거고, 암톨적이는 그 문설주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와는 이제 위에다 얹는 게 수기와고요. 수기와고, 그 다음에 아래 받치는 그 기와가 암기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 히읗으로 쓰는 경우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로 쓰는 것은 양염소취가 있었죠. 양염소취. 그래서 요렇게 12개만 빼놓고는 나머진 다 수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시면은 요 아래 거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그렇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좀 많이 틀리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개 종류는 수, 히읗에 들어가요. 고양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고양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고양이, 여러분들을 막 유혹하는 문제로 수고양이 많이 나옵니다. 틀려요. 수고양이에요. 수고양이. 예, 그 다음에 개미, 거미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개미, 거미. 수개미냐 수거미냐 예, 그런 식으로 예, 다 수개미, 수거미고요. 그 다음에 소 있죠. 예, 소 같은 경우는 수수라고 그렇게 많이 좀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 수소, 양념소 쥐만 들어갑니다. 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달하는 거 용 있죠.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용도 시험 문제 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순용이냐 수용이냐 예, 많이 나옵니다. 그거 예,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용도 수세 안 들어갑니다. 예외에. 그래서 수용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거 좀 약간 제가 1교시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2교시는 예, 여기까지 좀 표준어 규정 7항 앞에만 좀 설명을 하고 본항은 우리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